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무기 공급의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모든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주고받는 대가가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행동은 지난 30년 동안 양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한러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에 대해 경고한 것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한국이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이를 전쟁 개입이라고 규정하면서 양국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느닷없이 우리나라를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거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핵 협력을 한다면 한국이 어떻겠냐는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먼저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한국인 참석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Growing tensions actuall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aiwan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답하면서 푸틴은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어진 말에서 느닷없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걸 알고 있다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가정법을 빌어 표현하긴 했지만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말에 이어 푸틴은 현재 갈등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과의 관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핵 문제에 대해서까지 위협을 가했습니다.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тнеслась к тому, что мы возобновил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Вас бы это порадовало?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북한과 핵 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과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탈환 작전이 거세진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나토 회원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부소장은 오늘 전화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강조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법에 따라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나토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re are many other ways that Korea could do this through, backfilling NATO countries that are providing weapons to Ukraine.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탄약이라며 한국은 탄약 비축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겁니다. 무기 지원으로 한국이 러시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미 한국을 교전국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ussians already accused South Korea of backfilling supporters of Ukraine in this war, so Korea is already bearing the brunt. 이런 가운데 미국은 탄약과 포탄, 대전차 무기를 포함해 약 4,3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미국은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단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는 건 아닌지 한국 정부의 외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외교안보팀 정동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러시아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한다면 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번질까 봐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외교 안보 라인에서 극도로 조심해서 이 문제에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분쟁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즉각 강도 높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통상 교전 중인 국가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 그 지원국까지 교전 상대국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가 우리의 무기 지원을 이유로 우리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이렇게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고의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우리가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는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나 병력을 지원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북아 정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오늘 로이터 인터뷰 발언이요. 전제 조건이 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걸 공식화했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먼저 보면은 네. 민간인에 대한 그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네. 전쟁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심각하게 비인도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에게 네.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걸 네. 떼고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나왔단 말이죠. 미국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일각에서는 이번 인터뷰가 일종의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에는 포탄 33만 발이 독일로 이송되는 계획이 담겨 있었고요. 네. 또 저희 MBC 취재를 통해서도 실제 우리 군 탄약창에서 트럭에 실려 나온 포탄이 경남 진해항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미가 그동안 협의해오던 무기 지원 방식이 사실상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아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회 지원을 인정하거나 좀 더 구체적인 무기 지원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정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